안녕하세요. 개인회생 파산 15년 경력, 법률로 마음을 치유하는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개인 파산을 신청하시면 채무들을 내가 채권자 목록에 넣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대다수지만 그 중에는 비면책 채권이라고 해서 면책을 받지 못하는 채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내가 개인 파산으로 신청하셨을 때 면책을 받지 못해서 채권자 목록에 넣을 수가 없는 채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개인 파산 면책이 안 되는 채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규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조항입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조세채권입니다. 세금은 면책을 안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조세채권 범위에는 재단채권에 포함되는 건강보험료라든가 국민연금보험료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세금과 사업하시던 사장님들이 문제가 제일 많이 되시죠. 사업을 하시다가 일반적인 금융기관 채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금도 부가세라든가 이렇게 연체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세금은 이렇게 건강보험료라든가 국민연금보험료까지 포함해서 면책에서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파산 면책을 받으시고도 이 세금 때문에 다시 내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조세채권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비면책 채권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그리고 추징금, 과태료 이런 것도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채무자가 고의로 기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이죠. 내가 고의로 손해배상을 끼쳤는데 이것까지 면책을 해주면 안 되겠죠. 일반적으로 재산범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 사기죄라든가 배임죄, 횡령죄를 통해서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면책이 안 되겠죠. 그리고 내가 폭행이라든가 상해를 입혀서 발생한 이렇게 고의로 일어난 이런 범죄로 일어난 손해배상 채권은 면책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소지가 있고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세 번째는 고의였는데 네 번째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 이것도 역시 면책이 안 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과실로는 아닌 거고 상대방한테 신체 또는 생명에 손해를 끼친 경우이죠. 대표적인 게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 때문에 상대방 운전자가 사망을 하셨거나 크게 다치신 경우에 발생하는 그 손해배상 채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판례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눈길에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상대방 인도에서 작업을 하던 작업자를 치어서 사망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법원에서는 중대한 과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안의 경우에도 그래서 비면책 채권이 아니다라고 본 판례도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저한테 댓글을 통해서 질문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 사례도 비슷하시더라고요. 미끄러져 가지고 사고를 내신 경우인데 보통 이렇게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금을 지급을 하죠.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나한테 구상금 청구가 들어옵니다.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판례마다 이렇게 사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전문가한테 구체적으로 내가 일으킨 사고가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을 좀 받아보셔야 되고 아직도 판례가 많지는 않아서 앞으로 향후에 판례가 좀 더 누적되고 쌓이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채무자가 이제 사업을 하신 분들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임치금, 신원보증금 이런 것들도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시다가 직원들 급여를 못 주셨거나 퇴직금을 못 주신 것 이런 것들도 면책을 통해서 파산 신청을 통해서 면책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악입니다. 내가 알면서도
기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어떤 때 문제가 되냐면 지금도 이제 10분 중에 한두 분 정도 오시는데요. 이미 뭐 10년 전, 20년 전 IMF 때 이렇게 부도를 내시고 지금까지도 채무 정리를 못 하셨다가 지금 이제 파산 면책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에는 채권이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 번 양도가 되면서 채권자가 지금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면서가 아니라 모르면서 실수로 누락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다행히 이 규정에 악의로, 그러니까 알면서도 기재하지 않은 것,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몰라서 찾지를 못해서 누락된 경우에는 이 조문의 반대 해석상 나중에 내가 면책을 받은 이후에 별도로 채권자 목록에 빠뜨렸던 채권자가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아니면 내가 독촉장을 받고 먼저 면책 확인에 소라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충분히 승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악의로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7번째는 양육비나 부양료 같은 겁니다.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 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이것도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입니다. 이거는 개인회생과 차이가 있어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이것도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일반적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있고, 이 조항에 있는 것처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파산 신청을 통해서는 면책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에는 포함이 되어서 같이 면책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파산을 신청할지 개인회생을 신청할지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을 신청하셨을 때 모든 채무가 다 면책을 받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면책을 받지 못하는 비면책 채권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영용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